안녕하세요. 저는 사랑과 정성을 싣고 달리는 50대 택시기사입니다. 요즘 전 하루하루를 마음 편히 택시를 몰고 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삶은 늘 팽팽하게 당겨진 할 시위 같았습니다. 젊은 시절 방황을 많이 한 탓에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늘 불안하던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준 소중한 인연 덕분에 저는 제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만남은 짧았지만 오래도록 기억될 어떤 할머니와의 인연 때문이에요. 제게 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어릴 적 전 소위 말하는 질 나쁜 아이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지병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전 방황을 정말 많이 했어요. 세훈아, 너 학교도 안 가고 왜 그러니 대체? 아무리 공부가 싫어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사람굿이라고 살 거 아니야. 제발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나한테 해주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맨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어머닌 시장에서 떡장사라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전 가난한 집과 매일 떡시루를 머리에 이고 종일 시장을 돌아다니는 어머니가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매일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끝을 모르고 엇나갔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껄렁하게 시장통에 앉아있으면 떡장사라는 어머니를 볼 때도 있었어요. 야, 세훈아, 저기 너희 어머니 아니야? 배고픈데 가서 떡 좀 달라고 해봐. 누가 우리 엄마래? 저렇게 지저분하고 구질구질한 아줌마가 왜 우리 엄마야? 됐고, 돈 없으면 수금이나 돌러 가자. 전 힘들게 장사하신 어머니를 모른 척하고 괜히 비뚤어진 마음에 동네 아이들한테 돈이나 뜯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어머니는 그렇게나 형편없는 아들을 언제나 사랑하셨어요. 어느 날은 반 친구들한테 한 푼 두 푼 돈을 뜯고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그걸 어머니가 발견하셨나 봐요. 너, 이 돈 다 어디서 난 거야? 설마 어디서 훔쳤어? 아니면 친구들한테 뺏기라도 한 거야? 뭘 뺏어요? 그냥 잠깐 빌린 거예요. 엄마가 용돈을 안 주는데 그럼 어떡해요? 아휴, 이놈아. 그래도 최소한 남한테 해는 안 끼치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너 당장 앞장서. 엄마랑 이 돈 돌려주러 가자. 당장 안 일어서? 어머닌 하나뿐인 아들놈 인간 말종이 되는 꼴은 볼 수 없다며 반항하는 절 앞세우셨습니다. 그리곤 어머닌 교문 앞에 서서 저 대신 돈을 돌려주며 아들 친구에게 땅에 이마가 닿도록 머리를 숙이셨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이 아줌마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그래. 한 번만 용서해다오. 돈은 다시 돌려주마. 그리고 이건 시루떡인데 집에 가져가서 먹어. 결국 어머니는 제가 돈을 뺏었던 애들에게 그날 장사해야 하는 시루떡까지 다 나눠주고 말았습니다. 전 그런 어머니가 너무 창피했고 한편으론 숨길 수 없는 죄책감에 괴로웠어요. 내가 엄마 때문에 쪽팔려서 학교를 어떻게 다녀요. 애들이 이제 시장에서 떡이나 파는 아줌마 자식이라고 얼마나 놀리겠냐고요. 용돈 줄 능력이 없으면 최소한 창피하게 만들지 마요, 제발. 그럼 이 애미가 자식놈이 그런 깡패 짓을 하고 다니는 걸 모른 척 해야겠니? 네가 날 창피하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 난 내 자식 사람 만들어야겠으니까. 너무나 철이 없던 전 끝까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전 가출을 하고 본격적으로 거리를 떠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저처럼 동네를 떠도는 애들과 패싸움에 휘말렸고 17살에 포승줄을 차고 소년원까지 가게 되었네요. 제가 수갑까지 찬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실신하실 정도로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세훈아, 이게 무슨 일이야? 너 대체 어떡하려고 이래? 이게 다 엄마 잘못이다. 네 아빠가고 엄마가 널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그래.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잘못했다. 그전까지 세상 무서운 줄 모르던 저도 수위까지 있게 되니 그제야 겁이 나더라고요. 그제서야 이러다 진짜 인생 전체가 잘못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몰려왔고요. 엄마, 울지 마세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저도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저 나가고 싶어요. 무서워요. 전 면회온 어머니를 붙잡고 7살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조금이라도 빨리 절 꺼내겠다고 수십 장의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고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시며 빌기도 하셨어요. 어머니의 노력 덕분인지 전 6개월 만에 출소하긴 했지만 절 기다리고 있던 건 너무나 차가운 현실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중퇴 소년원 출신의 꼬리표가 붙은 절 누가 사람 취급이나 했겠어요? 일단 돈부터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봤지만 번번이 떨어지고 말았죠. 중졸이라고요? 요즘 세상에 누가 중졸을 채용하겠어요? 됐고 그만 나가봐요. 뭐 소년원 출신? 대체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말썽을 부렸으면 소년원까지 가나? 이봐 자네, 인생 똑바로 살아. 우리 회사는 개나 소나 이력서 내는 곳 아닙니다.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원. 그러다 어영부영 성인이 된 전 더욱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니는 제게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하셨고 저도 밤낮으로 공부해 검정고시를 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졸이 고졸이 됐다고 해서 제 가치가 갑자기 높아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너 맨날 집에서 그러고 있지 말고 엄마랑 같이 시장이라도 나가자. 엄마 떡 파는데 옆에 앉아있기만 해. 뭐라도 해야 힘이 날 거 아니야. 엄마, 괜히 저 때문에 사람들이 엄마한테도 막 손가락질하면 어떡해요. 전 그냥 집에 있을래요. 누가 내 자식한테 손가락질해? 그런 인간 있으면 엄마가 나서서 혼내줄 테니까 걱정 말고 따라 나서. 전 어머니의 강요를 못 이겨 결국 떡 장사에 따라 나섰습니다. 처음엔 어머니 곁에 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 있다 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루 이틀 계속 사람들 사는 것도 구경하고 어머니가 장사하는 것도 돕다 보니 저도 어느새 기운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턴 어머니 떡시루도 들어드리고 쑥스럽지만 행인들에게 떡을 팔기도 했답니다. 그러다 어머니와 매일 함께 있는 절 좋게 봐주신 어떤 사장님이 제게 기회를 주셨어요. 자네 운전 좀 할 줄 아나? 날도 추운데 어머니 고생시키지 말고 내 밑에서 일해보는 건 어떤가? 월급은 나쁘지 않게 쳐줄 테니까. 마침 면허도 있었고 운전엔 자신이 있었던 전 그렇게 그 사장님 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큰 마트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전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받아오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 하는 일에 실수도 많이 하고 가끔 혼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정식으로 하는 첫 사회생활이기에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머니도 아침 일찍 출근하는 절 항상 배웅해 주시며 저보다 더 좋아하셨고요. 우리 아들 정말 멋지네. 아무리 남들보다 속도가 조금 느리다고 해도 끝까지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남들도 다 인정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누가 없이 산다고 흉보고 고졸이라고 흉봐도 기죽지 말고 성실하게만 일해. 엄마 말 알았지? 네, 엄마. 저 얼마 뒤에 월급날이니까 이제 밖에서 떡 파시지 마시고 집에서 좀 쉬고 계세요. 이제 제가 돈 벌잖아요. 아들 말 알았죠, 엄마? 그제야 저희 모자는 사소한 농담으로 하루를 열 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겼답니다. 그렇게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 제 청춘에도 봄날이 오더군요. 20대 후반 연애도 한번 못 해본 전 이해심 넓고 마음 따뜻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처럼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는데 성실하고 야무져서 다들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었어요. 마트 직원들은 아내에게 좋은 신랑감을 소개해주고 싶어 안달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수도 적고 눈에 튀지도 않은 제가 아내와 만나고 있다고 하니 다들 어찌나 놀라던지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더니 세훈씨 조용한 줄 알았더니 연애까지 하고 있었대요. 이제 보니까 둘이 정말 잘 어울리네. 선남선녀가 따로 없어. 전 부족하기만 한 절 받아준 아내에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특히 아내에게 고마웠던 건 홀 시어머니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해주었다는 거죠. 어머님, 전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늘 엄마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엄마 손잡고 시장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는 친구들이 어찌나 질투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머님을 뵈니까 꼭 돌아가신 저희 엄마를 뵙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한 거 있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나도 딸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며느리 보니까 10달이 안 부러워. 우리 앞으로 엄마하고 딸처럼 그렇게 서로 아끼고 위하며 지내자. 아내도 저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에 저흰 더더욱 서로를 아끼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내와 어머니는 친모녀지간처럼 때론 친구처럼 서로에게 그렇게 의지를 많이 했어요. 저 같은 무뚝뚝한 아들, 또 남편이 채워주지 못한 자리를 서로에게 채워주었던 것 같습니다. 새아가 이리 좀 앉아봐라. 내가 파스 붙여줄 테니까. 마트에서 종일 서서 일하니까 힘들지? 아유, 젊은 애가 벌써부터 무릎이 아파서 어떡하니. 그러게요. 어머님도 이리 돌아보세요. 요즘 오십견 때문에 어깨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님 파스는 제가 붙여드릴게요. 아내는 결혼 이후에도 한동안 마트에서 일했지만 첫째 아들 낳곤 종일 근무해야 하는 마트 일을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어머님도 몸이 좋지 않으셔서 더는 떡 장사를 하기가 어려웠고요. 저도 그렇고 한동안 어떤 일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이런 제안을 해왔더라고요. 어머님, 저랑 호프집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어머님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주방 맡아주시고 제가 홀가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평소에도 성격이 잘 맞던 어머니와 아내는 작은 호프집을 열고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골뱅이 무침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하셨는데 호프집을 열자마자 동네 사람들에게 골뱅이 무침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 장사도 쏠쏠하게 잘 됐죠. 물론 어떻게 보면 술집을 운영한 것이기에 두 사람이 장사하기 힘든 일도 있었지만요. 여기 사장님은 맨날 혼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남편분 안 계시나 봐요. 그럼 내가 맥주 한 잔 살 테니까 여기 옆에 좀 앉아봐요. 처음 두 사람이 장사한다고 했을 때 제가 제일 우려했던 부분도 이런 거였습니다. 여자 둘이 호프집을 운영하다 보니 특히 아내에게 추파를 던지는 인간들이 많았어요. 제가 가게를 도울 땐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어머니와 아내만 가게에 있을 땐 특히 진상들이 꼬이곤 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아내를 괴롭힐 때마다 제일 먼저 나서서 해결한 건 바로 저희 어머니였어요. 그 손 안 놔? 지금 그 더러운 손으로 어딜 잡는 거야? 당장 경찰 불러서 쫓아내기 전에 썩 나가. 아이, 할머니가 뭔데요? 내가 사장님하고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이냐고? 얘는 내 딸이야. 현진아, 당장 주방에 가서 소금 가져와라. 오늘 아주 날구질하는지 별 작거들이 다 꼬인다. 저희 어머니가 내 딸에게 손대라고 소리치면 아무리 진상을 부리던 손님들도 다들 허기짐을 하며 물러나곤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호프집은 점점 자리를 잡아갔고 그 사이 저흰 건강한 왕자님도 둘이나 낳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왔어요. 그렇게 아내와 결혼한 지 10년쯤 지났을까요? 아무리 꾸준히 일을 해도 늘 건강하시던 어머니도 어느새 기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머니, 아직 주무세요? 이 사람이 어머님 좋아하시는 묵국 끓여놨는데 아침 못 드시겠어요? 어머님 더 주무시게 깨우지 마. 요즘 계속 피곤해하시고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 이참에 푹 주무시게 두자고. 언제나 먼저 일어나 아침 식사도 하시고 가게에도 먼저 나가시던 어머니가 갈수록 피곤해하시거나 자리에 누워 계시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감기라도 한번 걸리면 한 달 내내 기침을 달고 사셔서 늘 드시는 약도 서너 가지나 됐고요. 아이고 죽겠다. 요즘 몸이 이상하게 피곤하고 아침에 눈 뜨기도 참 힘이 드는구나. 나도 늙었나 보다. 예전에 떡실을 머리에 이고 종일 돌아다니던 때가 까마득한 옛날 같아. 어머님 요즘 계속 무리하셔서 그래요. 가게 걱정은 마시고 푹 쉬세요. 어머님, 이제 애들도 알아서 학교 잘 다니고 제가 쫓아다녀야 할 일이 줄어서 저도 가게에 더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너 혼자 어떻게 가게 일을 보겠어. 아이, 그러다 너까지 탈날라.
내가 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야 일손을 보탤 텐데. 하지만 어머니 건강은 갈수록 나빠져만 갔고 급기야 제가 30대 중반쯤엔 오랜 시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그때도 아내는 가게 문을 닫고 아들인 저보다 더 극진히 어머니를 돌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마지막 남은 기력을 다 쓰시며 저희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셨답니다. 내가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나 보다. 세훈아, 이 엄마 말 잘 듣거라. 이 엄마한텐 세훈이 너 하나뿐이었어. 우리 아들이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너무나 행복한 삶이었다. 그러니 항상 자신감 가지고 당당하게 지내야 돼. 너는 내 보물이니까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그리고 내 며느리 내 딸 현진아. 넌 내가 만난 최고의 행운이었다. 어디 가서 너같이 예쁜 며느리를 딸을 만날 수 있겠니? 가난한 집에 시집와서 고생 많았지? 내가 저 하늘에 가서도 항상 너희들 지켜보고 있을 테니 아주 먼 훗날 꼭 다시 만나자꾸나. 정말 고마웠다. 어머님은 고마웠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님 곁으로 떠나셨습니다. 손주들 재롱만 보며 여생을 즐기시기에도 많은 날이 남았는데 어머니께 호강 한번 시켜드리지 못한 게 너무나 사무쳤어요. 엄마, 저도 엄마의 아들이라 너무 행복했어요. 다음 생에도 꼭 제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그땐 어머니께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게요. 어머님, 엄마의 정을 모르던 제게 친어머니처럼 큰 사랑 주셔서 감사했어요. 부디 거기선 아프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평생 저에게 큰 버팀목이었던 어머니의 부재는 큰 상실감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은 저에게만큼이나 아내에게도 큰 충격이었나 봐요. 어머니를 떠나보낸 이후 아내도 점점 건강이 나빠지더니 갈수록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식은땀을 흘려? 나 좀 봐봐. 물수건으로 닦아줄 테니까. 아휴, 병원에 가도 별 이상이 없다는데 어디가 문제인 걸까? 그러게, 요즘 부쩍 힘도 없고 소화도 잘 안 되네. 나 조금만 더 잘게. 당신 나 때문에 출근도 못하고 어떡해. 아니야, 지금 출근이 문제야? 내 걱정하지 말고 푹 자. 애들은 내가 챙길 테니까. 아낸 그렇게 조금씩 병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전 아내를 동네 내과나 신경외과에 데려갔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뚜렷한 이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내를 데리고 큰 병원에 가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서 또 한 번의 시련을 겪고 맙니다. 왜 이제야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 결과 이미 전이까지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는 일단 해보겠지만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겠어요. 충격적이게도 아내는 암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어머니를 보낸 지 3년쯤 지났을 텐데 아내마저 큰 병에 걸리니 전 세상이 무너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저보다 더 충격을 받았을 아내 앞에서 참지 못하고 크게 오열하고 말았어요. 당신마저 내 옆에 없으면 난 어떻게 살아? 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한테 기대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돼. 나 자신이 없어. 여보, 울지 마. 애들이 보면 아빠 왜 이렇게 우냐고 놀라겠다. 나 어디 안 가. 나 우리 애들 대학 가는 것도 꼭 볼 거고 이 다음에 애들 결혼하면 우리 며느리들은 어떤 아가씨들인지 꼭 보고 갈 거야. 나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도 부탁드렸어. 저 조금만 더 있다가 어머님 곁으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아내는 실제로 3년간 투병 생활을 잘 이어갔습니다. 저도 그때까지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시간 쓰기도 조금 수월한 택시 기사 일을 시작했어요. 가끔 손님이 없을 땐 아내를 조수석에 태우고 드라이브도 다니고 연애 때처럼 시간을 쪼개 데이트도 했죠. 하지만 야속하게도 아내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떠난 지 6년째 되던 해 아내 역시 제게 작별 인사를 고했어요.
아낸 눈물을 흘리며 힘겹게 말했죠. 여보, 나 이제 어머님 곁으로 가봐야 할까봐. 어머님이 그동안 하늘에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아마 날 기다리고 계실 거야. 여보, 미안해. 난 여기까지인 것 같아. 우리 애들 잘 부탁해. 그리고 나 때문에 너무 많이 울지 마. 우리 이 다음에 꼭 다시 만나자. 가난한 날 만나 고생 많았어. 사랑해, 현진아. 거기선 아프지 말고 꼭 나를 기다려줘. 난 우리 애들 다 키우고 이 다음에 어머니하고 당신 만나러 갈게. 아내는 그렇게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 아내의 나이가 30 후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너무 젊은 나이에 하늘의 별이 된 아내는 저에게도 아이들에게도 큰 아픔으로 남았습니다. 그때 초등학생이던 제 아이들은 아직 엄마의 보살핌이 많이 필요한 나이였거든요. 저에겐 아내를 떠나보낸 슬픔보단 저 혼자 아이들을 정신없이 돌봐야 하는 책임감이 더 무겁게 남아있었습니다. 아빠, 내 체육복 어딨어요? 오늘 체육복 가져가야 해요. 어? 체육복? 아, 그거 깜빡 잊고 안 빨았다. 오늘만 다른 운동복 입으면 안 될까? 아빠가 너무 바빠서 세탁기에 넣어만 두고 돌리질 못했네. 안 돼요. 체육복 안 입으면 선생님한테 혼난다고요. 아빠, 내 실내화 어딨어요? 저번에 뜯어져서 아빠가 새로 사온다고 했잖아요. 저 역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방황을 많이 했던지라 저희 애들한텐 꼭 화목하고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저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은 아빠였어요. 항상 이렇게 아이들에게 치이다 보면 애들 등교시키고 택시 운전을 하는 시간이 오히려 쉬는 시간 같더라고요. 택시를 몰면서 하루에 많게는 10대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손님마다 각자의 사연이 어찌나 많은지 그 사연들을 듣기만 해도 하루가 훌쩍 지나가 있었죠. 어떤 날엔 몹시 기분 좋아 보이는 손님을 태우는가 하면 또 어떤 날엔 택시에 타자마자 펑펑 우는 손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저 사거리에 있는 큰 은행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실 기사님께만 말씀드리는 건데 저 로또 당첨됐어요. 그동안 제 인생 구질구질하고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드디어 쥐구멍에도 해 뜰 날이 오나 봅니다. 이야, 정말요? 축하드립니다. 기분 정말 좋으시겠어요. 당첨금 받으시면 하고 싶은 일이 많으시겠네요. 그럼요. 사실 제 큰아이가 아파서 오랫동안 같이 병원 신세를 졌었거든요. 빚으로 남은 병원비만 해도 상당하고요. 당첨금 받으면 일단 그동안의 빚부터 갚고 저희 아이가 그렇게나 갖고 싶다는 비싼 노트북부터 사러 갈 거예요. 애비가 돼서 자식 놈 공부하겠다는데 노트북 하나를 못 사주고 있었거든요. 손님은 그러면서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그 눈물 속에 얼마나 많은 회한과 죄책감이 서려 있는지 알기에 저는 부러움보단 진심이 담긴 위로와 축하 인사를 건넸답니다. 이 손님처럼 모든 손님께 기쁜 일만 가득했으면 좋았겠지만 세상살이가 기쁨보단 힘든 일이 더 많더라고요. 밤에 택시를 몰다 보면 자연스럽게 취객들을 태우곤 했는데 택시 기사인 제게 분풀이를 하는 손님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손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어디로 가시는지 목적지를 말씀해 주셔야죠. 타자마자 잠드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에이, 아이 자는데 왜 깨우고 난리야? 택시기사가 길 하나 못 찾아? 어? 너도 나 무시하냐? 운전기사 주제에 손님한테 뭘 이래라 저래라야? 간혹가다 목적지도 말도 안 하고 타자마자 쓰러져 버리는 손님들도 있어서 애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네요. 또 어떤 날엔 갑자기 지갑이 없다며 잡아떼거나 집에 들어가 택시비를 줄 테니 일단 출발해달라고 배짱을 부리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렇게 이 손님 저 손님을 태워가며 택시와 함께 저도 나이를 먹어갔습니다. 그렇게 저도 어느새 50대 중반이 되었죠. 저희 아들들도 다 커서 멋진 청년들이 되었고 군대 갔다 온 이후엔 제 용돈까지 챙겨주며 든든한 아들 노릇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이제 야간 운전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직장 다니잖아요.
제가 이젠 생활비도 드릴 수 있으니까 쉬엄쉬엄 운전하세요. 도진아, 그거 아니? 지금 네가 했던 그 말, 나도 젊었을 때 네 할머니에게 똑같이 했었단다. 우리 아들도 벌써 이렇게 다 컸구나. 그 말을 들은 할머니의 심정도 지금 내가 느낀 이 심정이랑 똑같으셨겠지? 제 나이도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됐지만 아직 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그 옛날 그때처럼 여전하더라고요. 애들은 제게 항상 일하는 시간 좀 줄이라고 성화였지만 전 여전히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비가 유독 많이 내리던 그날도 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내를 돌며 손님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죠. 회사에 합격해 양복을 사러 간다는 손님을 기쁜 마음으로 모셔다 드리고 어느 길가를 지나고 있는데 어떤 할머님께서 택시를 잡으려 손을 흔들고 계시더라고요. 요즘은 다들 어플로 택시를 잡으셔서 길에서 손을 흔드는 손님을 오랜만에 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사님, 어디로 모실까요? 이게 우리 아들 있는 주소인데 여기로 좀 가주세요, 기사님. 전 할머님이 건네주시는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쪽지를 얼마나 소중히 간직하셨는지 쪽지 모서리가 다 달아있었고 글씨는 여러 번 접혔다 펴진 듯 흐릿하게 번져 있더라고요. 저는 내비에 그 주소를 입력했어요. 그런데 검색 결과 나오는 주소를 보니 납골당인 것 같았습니다. 전 그제서야 할머님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죠. 할머님은 기력이 없으신 듯 차 시트에 기대어 계셨어요. 그리고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여사님, 제가 주소를 검색해보니까 여기하고 거리가 제법 먼 곳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오늘 비도 많이 오는데 멀리 나가시네요. 아까 타신 곳을 보니까 댁에서 출발하신 건 아닌 것 같던데. 맞습니다. 저 사실 저기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간신히 나왔어요. 우리 딸이랑 간호사 선생님들이 외출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몰래 도망치다시피 나왔네요. 그리고 이거 5만 원인데 이 돈이면 거기까지 갈 수 있죠? 할머님은 손때 묻은 5만 원짜리 한 장을 건네셨습니다. 그때 제가 룸미러로 할머님이 앞에 계셨던 병원을 힐끔 살펴보니 세상에 그냥 병원도 아니고 호스피스 병원이더라고요. 어쩐지 할머님께선 누가 봐도 병색이 완연한 얼굴이셨는데 아마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 나오신 모양이었습니다. 여사님, 제가 이런 걸 물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에 건강도 좋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어쩐 일로 목적지까지 가시는지 물어도 될까요? 늙은이 얘기 들어봐야 재미 하나도 없을 텐데 기사님이 내 이야기 좀 들어주실라오? 나도 속이 하도 답답해서 누구든 내 얘기를 들어주면 소원이 없을 것 같구려. 아유, 얼마든지요. 제 직업이 택시기사잖아요. 가시는 동안 얼마든 속풀이 시원하게 하고 가셔도 좋습니다. 전 일부러 듣고 있던 라디오도 끄고 할머님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할머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한많은 사연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사실은 이 주소가 어디냐면 우리 아들 납골당이라우.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하루라도 빨리 아들이 잠들어 있는 곳에 가봐야 할 것 같아서요. 할머님은 그제야 참고 계시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마 여생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 먼저 앞세운 아드님을 보러 가시는 듯 싶었어요. 세상에 안 예쁜 자식이 어디 있겠느냐만 저희 큰애는 정말 효자 중에 효자였어요. 살아생전 어찌나 엄마한테 잘하든지 맨날 우리 엄마 하면서 그렇게나 날 챙겼어요. 그래서 난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우리 큰아들 생각이 더 많이 나요. 내가 관절이 약해서 비 오는 날이면 고생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엄마 힘들까봐 비 오는 날이면 저 시장 오기까지 우산도 씌워주고 내가 넘어질까봐 손도 꼭 붙잡고 다녔어요. 할머니는 꼭 창밖에 아드님이 있는 것처럼 하염없이 창문 밖을 바라보셨어요. 차창에 맺힌 빗방울이 흘러내리듯
할머님 눈가에도 눈물이 고여 흘렀습니다. 전 무어라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그런 녀석이 이렇게 빨리 내 곁을 떠날 줄은 몰랐네요. 평생 엄마한테 효도하겠다더니 어떻게 부모보다 빨리 세상을 떠났는지. 불효 중에 그런 불효가 또 없잖아요. 엄마도 없는 하늘에서 밥은 잘 먹고 있을지, 어디 아픈 데는 없을지 걱정이에요. 할머니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계신 와중에도 하늘나라에 계실 아드님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전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 눈앞이 흐려졌어요. 언제나 당신 건강보다 아들인 제 걱정을 하시던 저희 어머니. 제 입에 먹을 거 하나라도 더 넣어주려고 정작 본인은 늘 끼니를 거르시던 어머니. 이 불효자는 살아생전 어머니를 챙겨드리지 못한 잘못을 이제야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사님, 늙은이가 너무 주책이 있죠. 이런 얘기 뭐가 재밌다고 이렇게 오래 떠들었나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여사님. 저도 사실 어머님과 아내가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거든요. 저도 계속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걸 보니 제가 더 주책 맞네요. 전 애써 웃어 보였지만 계속 눈물이 흐르는 걸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할머님은 울고 있는 제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여 주셨어요. 기사님께 어떤 사연이 있는 줄 모르지만 이렇게 우는 걸 보니 나처럼 힘든 시간을 많이 겪은 모양이네요. 아직 젊어 보이시는데 무슨 슬픈 사연이 그리 많을꼬. 할머님이 계속 다독여 주시니 저는 지난 상처들이 모두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이미 미터기 요금은 5만 원이 훌쩍 넘었지만 전 아예 기계를 꺼버리고 할머니를 납골당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답니다. 여사님, 오늘 제가 이따 댁까지 안전하게 모실 테니까 납골당 가셔서 편하게 아드님 뵙고 오세요. 정말요? 아이고, 기사 양반, 정말 고맙수다. 내가 우리 아들한테 좋은 분 만나서 여기까지 편히 왔다고 꼭 인사 전할게요. 할머니는 그렇게 아드님을 뵈러 납골당으로 향하셨고 전 옆에서 그런 할머님을 부축했습니다. 사실 제가 영어까지 다 포기하고 할머님을 모시려 했던 건 할머님이 한 걸음 떼기도 힘들어 보일 만큼 지쳐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영씨가 엄마 왔다. 엄마 많이 보고 싶었지? 우리 아들이 비 오는 날이면 꼭 이 엄마 데리러 나왔잖아. 오늘은 엄마가 우리 영식이 보러 왔어. 정말 많이 보고 싶구나, 내 아들. 엄마도 곧 너 만나러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아. 엄마, 말기암이랜다. 난 암이라는 소리 듣고 이제 우리 아들 만나러 가겠구나 싶어서 슬프지도 않았어. 오늘 네 생일인데 엄마가 미역국이라도 끓여올 걸 그랬다. 내가 영 손에 힘이 없어서 그러질 못했구나. 이 엄마를 용서해다오. 얼마 뒤에 하늘나라 가면 이 엄마가 너 좋아하는 거 실컷 해줄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할머니의 고백은 흡사 기분이 좋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어쩌면 아드님을 만날 생각에 죽음조차 두렵지 않을 듯 했어요. 아참, 오늘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던 건 다 이 기사님 덕분이란다. 정말 좋으신 분이지? 아닙니다. 저도 꼭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기분이었어요. 아드님, 정말 좋은 어머니를 두셨네요. 그렇게 한참을 납골당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할머님은 가기 전까지 한참이나 아드님이 잠들어 계시는 칸 유리문을 쓰다듬으셨어요. 아들,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있어. 엄마 또 올게. 사랑한다, 내 아들. 저 역시 할머님 뒤에서 꾸벅 인사드리고 다시 택시에 올랐습니다. 할머님은 납골당에 올 때보다 한결 표정이 편해 보이셨어요. 여사님, 다시 어디로 모시면 될까요? 아까 그 병원 앞에서 내려드리면 될까요?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내가 나갔던 걸 알면 병원이 발칵 뒤집어졌을 거예요. 정말 할머니 말대로 다시 호스피스 병원 앞에 도착하니 어떤 여자분이 우산을 쓰고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전 차에서 내려 할머님을 부축하곤 병원 앞까지 잘 내려드렸어요. 한참을 병원 앞에 서 있던 것 같은 여잔 할머니를 보자마자 노발대발하며 크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말씀도 안 하시고 어딜 다녀오신 거예요? 택시까지 타고 나갔다 왔어요?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요? 나 직장에서 일하다가 엄마 없어졌다는 전화 받고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요. 진짜 딸내미 피 말려 죽이려는 작정이에요? 아이고, 네 엄마 귀 안 먹었다. 내가 외출한다고 하면 네가 하도 뜯어말리니까 몰래 나갔다 온 거 아니야. 이 기사님이 너무 친절하게 챙겨주셔서 피 한 방울 안 맞고 갔다 왔다. 아마 그 여자분은 할머니의 따님인 것 같았는데 할머니가 병원에 말도 안 하고 외출 나가셨으니 크게 놀랐나 봅니다. 병원에서도 의사고 간호사고 할머님을 찾으러 온 병원을 다 뒤지셨대요. 기사님,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 어머니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이거 부족한 택시비 받으세요. 아유, 아닙니다. 택시비님이 여사님께서 주셨어요. 저는 충분히 택시비를 받았습니다. 예?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가진 돈도 얼마 없으셨을 텐데 비 오는 날 그 멀리까지 다녀오셨잖아요. 제 마음이니까 부디 받아주세요. 할머님의 따님은 한사코 제 손에 택시비를 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완강하게 그 돈을 거절했어요. 이 돈은 정말 안 주셔도 됩니다. 저도 여사님과 한참 이야기 나누면서 저희 어머니 생각도 나고 옛날 얘기도 많이 나눠서 좋았던걸요. 아이고, 그렇게 생각해주니 정말 고맙소. 우리 기사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 얼굴을 보아하니 우리 아들과 비슷한 연배인 것 같은데. 예, 전 올해 56살입니다. 그래요? 우리 아들보다 4살 어리구만. 어쩜 늙은이한테 이렇게 친절하고 자상하게 대해주시는 줄 몰라. 내가 이 은혜는 꼭 갚고 가야 할 텐데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란가요? 할머니는 택시에서 내려서도 한참이나 제 손을 잡으시곤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전 안색이 부쩍 안 좋아지신 할머님을 병실로 모셨어요. 그리고 따님께서도 하도 고맙다, 미안하다 하시길래 괜찮다는 말을 남기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제가 종일 운전을 해서 받은 돈은 5만 원이었지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귀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또 지나고 저는 할머님과의 만남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병원 앞으로 지날 때마다 할머님은 잘 계신지 자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병실을 찾았죠. 그때 전 할머니 성함도 모르고 어느 병실에 계시는 줄도 몰라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혹시 저번에 그 기사님 아니세요? 그러다 할머니의 따님과 딱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이 들어 겨우 2번째 만남이었지만 제법 살갑게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제가 무리인 줄 알지만 또 찾아왔습니다. 할머님은 잘 계시죠? 그때 비 오는 날이라 제법 쌀쌀했는데 혹시 감기 걸리지 않으셨을지 걱정이 돼서요. 기사님은 정말 친절하시네요. 같이 병실로 올라가시겠어요? 기사님 오신 걸 알면 엄마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따님의 말처럼 침대에 기력 없이 누워 계시던 할머님은 절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기까지 하셨답니다. 세상에나, 난 우리 아들이 다시 걸어 들어오는 줄 알았네요. 이 늙은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병문안까지 온 거예요. 참으로 고맙소. 내가 그렇지 않아도 기사님을 꼭 다시 만나고 싶었거든요. 할머님도 그렇고 따님도 절 너무나 따뜻하게 맞아주시더라고요. 비록 할머님은 잠시 깨어 계시다 다시 잠이 드셨지만 그래도 아직 잘 버티고 계신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할머님이 잠드시는 바람에 전 따님과 나란히 앉아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다 제가 사별한 이야기까지 하게 됐죠. 마흔도 되기 전에 아내와 사별하고 이날 이때까지 아들 두 녀석 키우며 살고 있네요. 애들 키우느라 세월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랑 비슷한 아픔을 겪으셨네요. 저도 결혼하고 15년 전에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서 딸 둘을 저 혼자 길렀거든요. 혼자 애들 키우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하물며 아빠 혼자 애들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할머니 따님과 전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둘 다 오래전에 사별해서 애들 둘을 혼자 키우고 있었고 나이도 3살 차이로 저와 비슷한 연배였습니다. 그때 할머님을 제 차에 태운 게 어찌 보면 기가 막힌 운명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저도 이제 곧 환갑을 앞두고 있으니 지난 기억들이 자꾸 가물가물한 게 그렇게 좋았던 추억들도 많이 무뎌졌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제 어머니에 대해 떠올리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도 할머님만큼 저를 아끼고 사랑하셨을 텐데 전 왜 어머니 살아계실 때 그 마음을 다 알지 못했나 싶기도 하고요. 기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시간이 얼마나 남았든 엄마한테 최선을 다해야겠다 싶네요. 저희 큰오빠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엄마가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엄마가 오빠 낙골당에 가보고 싶어 하시는 줄 알았지만 제가 말렸어요. 혹시 그 멀리까지 가시다 무슨 일이라도 날까 봐요. 근데 기사님과 잘 다녀오신 걸 보니 엄마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셨는데 진작 모셔다 드릴 거 싶네요. 할머님 건강 회복하시면 그때 또 모시고 다녀오는 것도 좋겠네요. 아드님 오랜만에 보셨다고 무척 좋아하셨거든요. 비록 낙골당이라도 아들을 만났다고 좋아하시던 할머니 얼굴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슬프게도 할머님은 그로부터 한 달 뒤 세상을 떠나셨고 아드님의 낙골당을 다시 가보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이젠 좋은 곳에서 아드님과 함께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 할머님 장례식장에서 사흘 내내 함께하며 할머님이 좋은 곳으로 가셔길 빌었습니다. 할머님, 혹시 하늘에서 저희 어머니 제 아내를 만난다면 저 잘 지내고 있다고 꼭 전해주세요. 이 다음에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 가시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큰 도움을 주시네요. 기사님은 어쩌면 엄마 인생의 마지막 행운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할머니께 행운이 됐었다면 저 역시 기쁩니다. 할머님의 따님과 소녀들은 제게 감사하다며 헤어지는 그 순간까지 고개 숙여 인사하셨어요. 그렇게 모든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고 나니 그제야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더라고요. 그때 제 심정은 꼭 어머니의 장례를 2번 치르고 온 슬픔이었답니다. 제 아들들도 제가 신기한 인연으로 할머님 빈소까지 지킨 걸 듣고 듬직하게 절 위로해 주더라고요. 아빠, 정말 잘하신 거예요. 전 아빠가 너무나 존경스러웠어요. 아무리 할머니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아빠처럼 끝까지 신경 써드리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잘하셨어요, 아빠. 그런 거겠지? 근데 이 아빠는 또다시 감당 못할 슬픔을 만난 것 같아서 마음이 찢어지는구나. 전 어느새 어깨를 내어줄 만큼 훌쩍 큰 아들들에게 기대어 슬픔을 사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제 마음을 위로해준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건조하기만 했던 제 인생에 역대급 반전이 펼쳐진 거였죠. 그 반전은 제 마음의 봄비처럼 내려 상처투성인 제 마음을 촉촉이 적셔주었어요. 그렇게 할머님을 보내고 3년쯤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보, 어서 식사해요. 오늘 그러다 늦겠어. 애들도 다들 당신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유, 알겠어. 준비 다 됐습니다. 얘들아, 얼른 밥 먹자. 그건 바로 외로웠던 제 옆자리를 지켜줄 사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요. 아버지, 오늘이 일찍 퇴근하시고 저랑 데이트 가기로 한 거 안 잊으셨죠? 저랑 첫 데이트니까 늦으시면 안 돼요. 그럼 당연하지. 아빠가 달력에도 적어놨다. 우리 막내딸하고 둘이 데이트하는 날이라고. 아이고, 아들들한테 세상 무뚝뚝한 네 아빠가 딸 바보가 다 됐다 벌써.
그러니까요. 아빠, 이 큰아들 입장에선 아주 서운합니다. 그동안 시커먼 아들들만 키웠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그건 바로 제 택시에 올라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주신 할머니의 따님, 지금의 제 아내가 된 그 사람 덕분입니다. 저는 할머님 덕분에 그 따님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놀랍게도 부부의 인연까지 맺게 되었답니다. 서로 늙음하게 주책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남은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만나 너무나 행복한 인생을 요즘 보내고 있네요. 제게도 아들이 둘이 있고 지금 아내에게도 딸이 둘이 있으니 덕분에 자식이 넷이나 되는 큰 기쁨이 찾아오기도 했고요. 사실 처음엔 다들 어색해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친남매들처럼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이제 당신 나이도 있는데 택시 운전 계속해야겠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일이라 나도 말릴 순 없지만 그래도 쉬엄쉬엄 해요. 이 어깨 뭉친 것 좀 봐요. 내가 좀 주물러 줘야겠네. 아이고 시원해라. 당신 손이 아주 약손이야, 약손.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전 다시 인생의 봄날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아무런 희망도 기쁨도 없던 제게도 또 다른 희망이 생겼다고나 할까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택시 운전을 하는 게 더 신나고 설레기까지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손님을 만나게 될까,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기대가 되네요. 바쁜 시간을 틈타 저와 나누는 이야기가 모든 손님들에게 작은 기쁨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얼마 전엔 아내와 함께 할머님, 그러니까 장모님의 묘소에 다녀오기도 했어요. 장모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참 신기하네요. 그죠? 장모님이 보시면 그 사이 귀한 딸과 결혼했다고 혼내실 수도 있겠지만 전 장모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 평생 귀하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노여워 마시고 저 사이로 예쁘게 봐주세요. 그때 제 택시에 타주셔서 절 만나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려요. 이것이 제가 겪은 기적 같은 사연이랍니다. 전 이렇게라도 글을 남겨 장모님과의 기억을 제 마음속에 오래 간직하고 싶었어요. 제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고 무엇보다 귀한 깨달음을 주고 가신 분이기에 그 기억을 이렇게 남겨 언제든 꺼내보고 싶었답니다. 장모님께서도 하늘나라에선 그토록 그리워하시던 아들을 만나 지금은 편안하고 기쁘게 지내고 계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하나 욕심을 내보자면 지금 이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께도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싶네요. 작은 배려와 관심이 결국엔 뜻밖의 인연과 소중한 추억으로 되돌아오는 순간이 올 테니까요. 저와 할머니의 만남처럼 말입니다. 곧 새로운 계절이 찾아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늘 웃음 가득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